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가 늦게 도착해서 혼자 정류장에 서 있던 날이었어요. 늦가을이었고 바람은 차가웠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혹시 회사 다니세요?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죠. 요즘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말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해. 그런데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건물에서 일해요. 몇 번 마주쳤는데 오늘은 혼자 계시길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했고 무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같이 기다리면서 나눈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네.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건물 앞 카페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마치 우연히 반복되는 것처럼요. 오늘 또 보네요. 그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고 나는 점점 그 인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식사 같이 하실래요?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투가 참 이상했어요.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같이 밥을 먹었고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일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하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고 딱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하루를 다 위로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편안함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 될지. 우리가 연인이 된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더 자주 보고 싶어요. 그 말은 돌려 말한 고백이었고 나는 그걸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연애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싸움도 거의 없었고 감정 기복도 없었고 늘 같은 온도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네 안 싸워? 그게 가능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싸울 일이 없어.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술도 많이 안 마셨고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항상 약속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한 사람만 보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 괜찮겠다. 결혼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 있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죠. 당연히.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순조로웠고 결혼 준비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나를 좋아해 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 진짜 잘 만났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작은 이상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짧게만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 말로 모든 질문을 끝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숨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준비를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그 사람과의 카톡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일 잘 부탁해요. 우리 잘 살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띠링.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는 거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그 사람 믿으셔도 되는지 꼭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걸 차마 바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믿으셔도 되는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심장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장난인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결국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사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여자의 손은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고 그는 익숙하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내가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나를 보며 짓던 그 웃음.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몇 초가 지나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 그 사람 예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결혼 준비 중인 거 알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랑 만날 때도 결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끊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보고 너무 똑같아서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증거 더 있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여러 장의 사진과 캡처들. 카톡 대화,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봤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혹시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웃는 눈, 그의 입꼬리, 그의 손. 모든 게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왔고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 사람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거짓말 제일 싫어해요.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 잤어요? 그 평소와 똑같은 메시지. 나는 그걸 한참 동안 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하객들도 오고 있었고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제일 예쁘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드레스룸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연락하세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아니요.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럼 왜 지금? 그냥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순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곧 시작인데.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 말 있어. 잠시 침묵. 왜 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 그의 숨이 잠깐 멈춘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후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끝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못하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제 들어가셔야. 스태프가 급하게 다가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결혼 못하겠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안 한다고? 지금 뭐라는 거야?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제발 말해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그가 화면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당황. 그리고 짜증.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오해야.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그냥 결혼 얘기까지 했는데도 오해야? 그의 입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귀찮다는 표정. 그래서 지금 이걸로 결혼 깨겠다는 거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함도 설명도 아닌 그게 뭐 어때서? 라는 태도.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황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설명 좀 해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저랑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랑도 결혼 얘기했대요. 순간 정적. 그리고 터져나온 말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그는 급하게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얼굴. 야, 너 지금 후회한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거 엎으면 너 인생도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한 선택이다. 결혼식장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식장은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엄마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엄마는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았고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은 건 사람이 아니라 착각이었구나.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설마 또.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여자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알리게 돼서.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여자와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 순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말. 저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심장이 다시 천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본 순간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바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아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랑 연락 끊기기 직전에 다른 여자 이름을 한 번 말한 적 있어요. 그리고 보내온 이름 하나.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회사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고 한 번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아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이름의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보낸 메시지. 혹시 시 아세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왜요? 그 짧은 답장에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저랑 결혼하려던 사람이에요. 몇 초 후. 뭐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긴 전화.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는데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도요? 내 다음 달에 부모님 뵙기로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3명의 여자. 각자 다른 시간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속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단체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초반엔 배려 깊고 조용한 사람, 감정 표현은 적지만 안정적인 태도,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신뢰 형성,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 두기.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계획적으로 흔드는 사람.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국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불렀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명이야?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도 모른다고 할 거야? 긴 침묵.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너희 다 원해서 만난 거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강제로 만났냐?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결혼 얘기? 그건 그냥 상황 봐서 한 거지.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러는 거 후회한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그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저 혹시 시 아세요?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저도 결혼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얘기까지 했어요. 그 한 줄의 메시지로 단체 채팅방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3명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는데 또 한 명이라니. 나는 한참 후에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잠시 후 올라온 답장. 작년 겨울부터요.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기. 정확히 내가 그 사람과 연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결혼 생각 있다고 저랑 살고 싶다고. 그 순간 채팅방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같은 말을 들었다. 그녀는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그의 표정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연기였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시작, 각자의 믿음, 그리고 무너진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정보를 모았습니다. 연락처, 대화 캡처, 사진, 날짜. 모든 걸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겹치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를 만날 때는 B에게 바쁘다고 말하고, B를 만날 때는 C에게 출장이라고 하고, C를 만날 때는 D에게 가족일이 있다고 말하는 식. 모든 일정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는 각각의 여자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다른 여자에게는 유머 있고 활발한 사람, 또 다른 여자에게는 힘들었던 과거를 가진 상처 많은 사람.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그 말 하나. 그걸로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잊고 끝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벌 받을 거야. 우리가 더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생겨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 더 이상 못하게 막자. 우리는 각자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대화 녹음 파일, 사진, 날짜별 기록. 그리고 하나의 파일로 모았습니다. 그 사람의 패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우리도 괜찮을까? 회사에도 퍼질 수도 있어.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결혼식까지 깨졌어.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 사람은 또 똑같이 할 거야. 그 말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확인이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있었을까?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예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퇴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여자 문제 때문에 말 많았던 사람. 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는 예전에 실제로 약혼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마 우리처럼 우리는 어렵게 그 여성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의 문장. 그리고 이어진 말. 저 그 사람 때문에 병원 다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와의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약혼까지 갔고 양가 부모도 만났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다고. 그런데 결혼 한 달 전에 사라졌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녀는 그 이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채팅방에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날 밤 우리는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공개하자. 누군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되지 않게 하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누가 올릴지 어디에 올릴지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진짜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올릴게요. 그 한마디와 함께 자료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제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여러 여성을 속인 남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톡 캡처, 사진, 시간대별 정리. 그리고 각자의 짧은 이야기.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아니냐? 나 아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글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채팅방에도 개인 메시지에도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글 봤어요. 저 사람 회사 어디예요? 저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 하나. 저 사람 지금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직장. 그곳에서도 이미 글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퇴사했대요. 정확히는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를 감싸줄 이유가 없었고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락이 왔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 수십 개의 문자. 너지? 이거 내가 한 거지? 가만 안 둔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나중에는 점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발 이거 내려줘.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묘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친 얼굴, 초조한 눈빛.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건 뭐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우리한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 때문에 인생 무너진 사람들한테 가서 해.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폭로 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점점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일도 서서히 과거가 되어갔습니다. 나 역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는 게 무서웠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경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편안함이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확신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 그 말은 처음으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 아무 의심 없이 웃던 나, 그리고 결혼식 당일 모든 걸 멈춰 세웠던 순간까지. 그 모든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을 믿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끝낼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결혼할 뻔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일 겁니다. 근데 안에서 살았어요. 믿고 결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멈출 줄 아는 선택이었습니다.